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파국은 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렇게 충돌 직전까지 갔던 여야가 일단 합의를 이룬 겁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놓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언제 깨질지 모를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조태현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충돌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기막힌 상황을 끝내는 결말의 때, 결실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산안과 선거법 등이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줄줄이 상정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막판 반전됐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 직후 협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4+1 그거 안 된다. 같이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개의 30분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내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을 뺀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 예산심사에서 제외돼 신뢰를 놓칠까 우려한 한국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4+1 협상을 해온 평화당에선 들러리선 꼴이 될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의 침대 축구와 백태클에 휘말려선 안 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극적으로 충돌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언제 어디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국회 연결해서 살얼음판 같은 이유가 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나루 기자, 먼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당초 합의 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그리고 12월 10일,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 뒤 한국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심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안이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되는 걸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임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결국 예산안 합의가 내일 본회의까지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3당 간사 논의 중이죠? 네, 3당 예결위원회 간사는 오후 3시쯤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는 했는데요. 이 예산안은 합의 이후에도 실무 작업에 1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합의를 해도 저녁 6시 이후에나 본회의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당 요구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럼 가장 큰 쟁점,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바로 가장 큰 불씨입니다. 오늘 합의안에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일 상정을 안 하겠다고만 했지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양대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럼 다시 4+1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그리고 4+1 협의체 두 개의 협상 테이블을 가동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지만 두 상황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여야 협상에 일단 물고 같은 표면적 계기는 이 한국당의 심재철 새 원내대표 선출이었습니다.
나경원 대표 경질 등으로 친황, 친위 체제 논란이 있는 가운데 비황 또 비주류로 통하는 심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뽑히면서 당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 한국당 의원들이 심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준 배경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박계, 비황, 비주류로 통해온 심재철 원내대표. 정견 발표부터 거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개파 논작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됩니다. 저는 황심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대입니다. 경선 전 돌았던 재선의 김선동, 초선의 김종석 조가 황심이란 소문을 겨냥한 겁니다. 무엇보다 이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의원님들께서 선수로 지역으로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도록 황 대표님께 직언하겠습니다. 결국 106표 중 52표를 얻어 강석호, 김선동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당내에선 반황교안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초재선 중심의 당직 인선과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등 그동안 황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에 맞서는 견제표란 겁니다. 특히 3선 이상을 중심으로 친황 탈피 요구의 표출, 초보적인 참모들을 둔 황 대표의 전략 실패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오늘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역 50% 물갈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총선 기획단이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당장 여당에 대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는 심 원내대표. 당 내에선 중진들과 황 대표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풀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네, 그제와 어제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북한 동창리 발사장 사진입니다. 그제 7일 포착된 차량과 물체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사라졌고요. 이 로켓 엔진 시험장 옆에 땅이 하루 사이에 눈에 띄게 어지럽혀졌습니다. 이 북한이 여기서 했다는 중대한 시험이 바로 로켓 엔진 시험이라는 흔적입니다. 이 북한이 로켓 엔진 시험이라고 공개한 건 지난 2017년 3월이 가장 최근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수직 시험대에서 액체 연료를 사용한 고출력 엔진 분출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에도 액체 연료를 써서 시험을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장면이 미국 정보자산에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로켓 엔진 시험이 위성 발사용인지 ICBM 발사용인지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또 심상치 않은 건 이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경고해온 이른바 중대조치 철회와 관련한 첫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해서 미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지영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죠.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부터 첫 트윗을 올렸는데요. 김 위원장이 적대 행동을 한다면 잃을 것이 많다. 모두 잃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표 이전 적대 행동을 한다면 놀랄 것이라는 발언보다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겁니다. 또 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화하길 원하지 않으며 미 대선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애둘러 경고했습니다. 네, 심기불편한 걸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면서도 경고 수위도 높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상 대북 문제에서 외교적 지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자신이 집권한 뒤 핵실험도 없었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마지노선입니다. 미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두 차례나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외교적 지적을 위협하지 말라는 강한 대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의 다음 선택지 뭐가 될까요? 현재로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매우 똑똑하다.
또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대화의 문이 아직 열려 있으니 협상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기간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북한이 ICBM 발사 동향 또는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강대강 대치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북한도 아주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면서 새로운 길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북한은 1,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했던 김영철의 담화를 통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표현은 거칠고 원색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 경솔하고 잘망스런 늙은이로 칭했습니다. 망령된 늑다리로 부를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2년 만에 대통령 호칭도 뺐습니다. 북한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경고에는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다만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격돌을 멈추려면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긴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길을 강행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고려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북한이 행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놀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이달 하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했고 미국에 성탄절 선물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은 내년 1월 1일 신년사로 공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선포 미국이 가져오지 못하고 향후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말할까 시간 끄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연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이 세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할 예정인데 북미 관계 악화를 멈추게 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주가 북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